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들 보내셨을까요? 12월도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시장에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부디 연말까지 증시가 좀 쭉쭉 올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성탄절을 맞아 하루 쉬어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 폐장했던 전날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타랠리 기대감이죠. 작년에는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산타가 올해는 찾아올 거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시도 이에 화답하듯이 일제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가운데 다우 지수도 발맞춰서 300포인트 가깝게 뛰었고요. S&P 500 지수는 6,900선을 다져 나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0.2%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채권 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조용하게 움직였는데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촉매제까지는 없었던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더 밀려났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되기는 했지만 무난하게 나왔던 만큼 채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98 아래로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개입 경계감 때문에 엔화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벌써 4일 연속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도 해당 소식을 주시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됐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447원대까지 역외 시장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경제와 물가 여건이 허용될 경우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바로 BOJ를 이끌고 있는 우에다 가주호 총재 발언이었는데요. 현재 실질 금리가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황만 맞을 경우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적당히 긴축적으로 유지해야지 장기적인 성장세가 가능할 거라고 덧붙였는데 당분간 일본 은행 쪽에서의 매파적인 발언들 계속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실업 지표가 하나 공개됐었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요. 실업 지표가 낮다라는 거는 결국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난주에 발표됐던 수치가 22만 건쯤 됐었는데 이 실업 지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거라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중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한데요.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기는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미국이 과연 중국을 택할지 아니면 일본을 택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굉장히 핫한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바로 팀 쿡 애플 CEO가 나이키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 기업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시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비상도어 개폐 장치를 조사하는 것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결국에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0.03% 하락하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간의 이슈가 한 가지 등장했죠. 인텔의 차세대 생산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이걸 접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엔비디아, 이날 0.32% 하락 마감했고요. 인텔도 함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 열어서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인텔의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이날 일단 이 전 거래일을 마치고 발표됐던 GDP가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표도 좋고 시장 상황도 좋다라는 새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안에서는 약간의 빨간불이 포착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 앞선 소식 소화하면서 빨간불로 장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11개 업종 가운데서 10개 업종은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안에서 좀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나이키죠. 기술주 전에 나이키 소식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팀 쿡 애플 CEO가 나이키의 주식 5만 주를 베팅했다라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이날 나이키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던 주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줬는데요. 해당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 안에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 바로 인텔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도에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가하는 소식이 등장했다라는 점을 소화하면서 이날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갔는데요. 반면 TSMC 같은 경우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날 조금 더 빛났던 기술주를 꼽아봐라 하면 마이크론이겠습니다. 시티뱅크 측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소식을 한 가지 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 안정적인 수익을 낼 기대주다라고 뽑은 점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소식도 한 가지 등장을 했죠. 2026년 HBM3E에 대한 제품 가격을 약 2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객사에 전달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소화하면서 이날 3%대 오르며 신고가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에 반응해서 리튬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앨범알이 1%대, 리튬 아메리카스도 1%대 올랐다는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나이키 소식 체크하러 가시죠. 나이키 관련 어떤 소식이 나왔을까요? 일단 이 소식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면 일간 차트를 볼 것만이 아니라 주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이키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정도에 나이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 자체는 약간 아쉬웠죠. 이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일과 19일을 넘어가는 기준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크게 두 꼭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순이익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나이키 CEO 측에서는 관세에 따른 이익 부담이 조금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편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중화권에서의 실적도 약간 아쉬웠다라는 점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를 좀 크게 끌어내렸는데요. 중화권에서의 매출 비중이 11%에 달하기 때문에 나이키에게 중화권 시장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실적이 급감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과잉이 조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캐파를 늘려가겠다라고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아쉬움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부담감을 뒤로 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24일을 기점으로 다시금 4%대 올라가면서 주가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뉴스가 등장을 했을까요? 팀 쿡 애플 CEO가 5만 주가량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따져보면 약 44억 원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량 매수했다는 규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수한 규모를 총 합쳐봤을 때도 10만 주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팀 쿡 애플 CEO가 나이키를 정말 전반적으로 믿어주고 있구나라는 주가의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 소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어드 측에서도 나이키 이사나 임원이 공개적으로 매수한 규모 단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안정성에 대해 베팅한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이키의 주가 실적 발표 이후 지금부터를 기점으로 쭉쭉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향방과 투자 고민 지금부터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도 좀 푹 쉬고 오니까 더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고 그저께는 또 조기 폐장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이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본격적인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본격적인 산타랠리 속에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 투자 심리도 크게 호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앞서도 이제 나이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팀 쿡 CEO가 나이키 그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빅스 지수, 소위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네. 올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 호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연말을 향할수록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산타랠리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그럼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산타랠리 시작에 신호탄이 쏴졌다. 그리고 내년 관세 후폭풍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기분 좋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산타랠리에 좀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이제 급격히 감소했고 이제 본격적인 또 휴가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관이나 펀드가 또 윈도우 드레싱하면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펀드가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쿡 CEO의 그 나이키 매수 때문에 사실 뭐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들 이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측면도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1월 13일 날 이제 JP 모건 실적 발표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벌써 또 실적 시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역시 뭐 실적이 좋을 걸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네.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직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 지표도 같이 공개됐었는데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22만 4천 건에서 이번 주에는 21만 4천 건으로 이제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 하락도 영향을 예. 줬는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는 또 늦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예. 미국의 GDP가 또 한 4.3%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용 시장마저 괜찮다 이러면 금리 인하 갈수록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시장은 일단 이것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예. 사실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이고 나쁘게 그렇죠. 나와도 걱정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시장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골디락스 상태가 되어줘야지 증시도 조금 더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연말까지 네. S&P 500 지수가 7,000선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상승 레벨이나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지금 6,800 정도 넘어섰나요? 6,900까지 이제 6,900 네. 정도 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뭐 거래일로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벤트도 좀 많이 없어진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종목 장세로 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쪽에서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7,000선 돌파는 아마 내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연출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는 저희가 관세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보도였었죠. 네.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고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괜찮은 게 맞을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관세 영향이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경제 지표 단에서도 물가가 막 확 오르진 않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내년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또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의 네.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해는 이제 글로벌 무역 상황에서 잘 버텨냈지만 2026년은 그게 그 관세에 따른 본격적인 결과가 후폭풍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2025년은 관세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관세로 인한 결과의 해다. 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가지 제시를 하면서 이게 무역 시장을 뒤흔들 주요한 위험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협상이 재협상이 예.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특히 캐나다와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금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와 관계가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그렇겠네요. 했고요. 두 번째는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된다. 이 그래서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홍해 항로로 복귀하면서 이제 유럽 항만 쪽이 혼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미국 수요 경기가 호조되면 재고 비축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래서 예. 이쪽으로 그 아마 물류 쪽에 훨씬 더 그 뭐라고 할까요? 혼잡이 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현상일 수도 같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한 무역 합의를 예를 들었는데 중국과는 지금 1년만 휴전한 것이고 다른 합의들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예.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지금 연방 대법원 예. 판결도 잠시 나중에 잊고 있었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그 이슈인데요. 대법원 판결 변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패소 가능성을 배팅 시장에서는 한 75% 정도로 보고 예, 있다고 훨씬 합니다.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뭐 패소해도 관세 환급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2026년도가 시장이 뭐 리스크가 있다라는 네.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였었죠. 올해는 좀 관세 이 정책에 대한 여진이 좀 잘 넘어가긴 했지만 내년에는 이 후폭풍이 더 거세게 찾아올 것이다. 경관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이 최근에 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또 약달러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부의 경고 한마디에 원달러 환율 정말 말 그대로 1,440원 레벨까지 뚝 떨어지게 됐는데 네. 외환 시장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그 뭐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국장으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예. 금액의 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환율 쪽에 구두 개입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449원인가요? 원달러 예. 환율이. 예. 그리고 뭐 보니까 원엔 환율은 930원도 일시적으로 좀 깨졌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났고 환율은 네. 급락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이 당국에서 이런 걸 내놓은 이유는 그 서학개미 투자가 환율 급등의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게 그때도 보는 한번 거고요. 얘기해 주셨었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 책갈피 달러다 그래서 책갈피의 달러를 뭐 불법으로 예. 반출하는 것도 뭐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참 의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서학개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 이런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미국장을 전부 매도하고 국장으로 복귀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양도세 면제가 일단 폭이 작은 데다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언제 또 폐지될지 알 수 없는 그것도 맞죠.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소탐 대실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이게 백보양보로 해서 서학개미들이 환율 급등의 요인이다,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개방하고 네. 이제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걸로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내세운 또 하나의 전략은 해외 자본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국내 복귀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또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계속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보니까 이제 1,400원대가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1,430원에서 1,450원대 정도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내년 초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50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외환 당국에서는 이제 뜨거 뭐 해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테슬라 비롯해서 뭐 특징주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지난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또 살짝 밀려났거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요즘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엔비디아가 하루 호재, 하루 악재 뭐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인텔의 차세대 생산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테스트했는데 결국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와 인텔이 다 같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텔이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켜면서 좀 부활하나 했는데 네, 다시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 파운드리를 대안으로 검토했었는데 수율이나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역시 TSMC를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또 AI 스타트업 그룹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도 그랬더라고요.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과 또 이제 그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보유 전략은 그대로 유효한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70달러에서 180달러 정도에서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어제 또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록이라는 스타트업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수는 아니고 사실상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건데 TPU 때문에 흔들리더니 이제 아예 TPU 설계자를 사버린 꼴이 된 건데 이런 게 사실 엔비디아가 조금 공격적인 어떤 독점력을 강화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방어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보면 뭐 AI 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자율주행 쪽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런 공격적인 행보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테슬라 아쉽게도 500슬라 문턱을 못 넘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00달러 연말 동안 좀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사실은 이게 500달러에다 매도를 걸어놓고 이제 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498.83달러인가 찍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매도가 안 됐는데 지금 사실 보면 대표님도 내심 500달러를 넘기길 바라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500달러 넘어가면 아무래도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차익 매물도 좀 나올 것 같았는데요. 이게 규제 당국 조사라든지 지금 FSD 과장 광고 이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호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모델 3에 대해서 비상도어 개폐 장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과장 광고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로보택시 앱을 역설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차량은 32대였는데 실제 도로 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대기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은
3대에서 5대 정도에 불과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시장 분위기상 크게 반영되지 않고 뭐 0.27% 하락한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484달러 정도가 됐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498달러 뭐 신고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차익 매물 좀 분위기도 있고 좀 내려오면 저가 매수하겠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네.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량은 아니더라도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주가를 좀 더 당분간 쳐다보고 500달러를 좀 급격히 넘어서긴 좀 어렵게 보는 좀 걸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500달러를 넘어서서 더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로보택시나 그렇죠. 자율주행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벌써 당장 자본 기대하기에는, 같은 게 좀 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